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모하비가 연식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연도를 맞았으니까 그에 맞춰서 모하비부터 2021년식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과연 이 모하비는 2021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놀라실까봐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하비에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모하비는 계절원체의 플래그십 SUV입니다. 계절원체에서 가장 풀체인지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만큼 상품성도 인정받았고 사골 엔진 이런 걸로 결함 논란 없는 굉장히 안전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래그십 대형 SUV이고요. 국내에서는 렉스턴과 유이하게 프레임바디 SUV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하비의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사실상 모하비랑 거의 비슷해졌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달고 나왔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모하비랑 렉스턴이랑 굉장히 겹친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아차가 한 번 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안전장치가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이번 모하비 연식 변경의 특징인데요. 교차로 대항차, 교차 차량까지 제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월 시 대항차와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 모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월 시 대항차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길에 달린다면 앞에 트랙터나 농기구 아니면 좀 저속 주행하는 트럭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럴 때 중앙선을 넘거나 아니면 추월이 가능할 때 추월을 하곤 하는데 이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피해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측방 접근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고 있다면 1차선에서 가던 차가 계속 가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운전자는 급제동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차가 제 차보다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 모하비가 알아서 차체를 원래 차선으로 복귀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조향 보조 기능은 긴급제동 시스템에서 앞에 차량이 있는 걸 인지를 했는데 도저히 제동을 해도 박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핸들을 틀어서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능입니다. 어디서 봤나 생각했더니 제네시스에서 봤던 기능이네요. 모하비에 제네시스에서 봤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연식 변경에서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럼 혹시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도 연식 변경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이게 좀 불길한 느낌이 갑자기 훅 들기 시작하네요. 연식 변경으로 측방에 레이더를 2개 추가해서 제네시스급의 HDA2가 가능하게 해준다. K8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그랜저가 좀 밀릴까봐 걱정되네요. 그랜저가 또 새로운 사양이 추가되면 또 중고차 값 떨어질까봐 또 걱정되고요. 아무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차로 변경을 할 때 알아서 차로 변경을 하는 시스템까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제네시스급이네요. 모하비가 일단 기아차의 고급 라인업은 맞습니다. 혼자 V6 3.0 디젤을 끼고 있고 그리고 모하비라는 건 사실상 현 회장 정의선 회장이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해준다고 하고요. 깜빡이 켜면 차선 변경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속 근거리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대응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정체 구간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면 그 차에 맞춰서 이렇게 쭉 가다가 들이박는 게 아니고 이제 멈추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운전 스타일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이게 끼어드는 차마다 계속 양보를 해주면 뒷차한테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만큼 운전한다고 생각하긴 힘들고 그냥 운전자를 보조해준다. 운전자가 신경을 좀 덜 쓰게 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차로 내에서 편향 주행을 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1차선에서 차가 붙는다 싶으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차선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기한 기능인데요. 3차로에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면 2차로에서 왼쪽으로 살짝 붙여주나요?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운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 차량에 끼어들 때 요만큼의 간격이라도 좀 더 벌려주니까 경적 올릴 시간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사고를 확실히 줄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차로 2개를 완벽하게 읽지 않고 있으면 힘든 기능이거든요. 현대차 LFA는 꺼지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인식하는 인식 센서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차선 2개를 읽는 능력 그리고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가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2개가 어디 있는지 딱 파악을 하고 붙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GV80, G80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진출입로 보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출차 상황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차를 뺄 때 옆에서 차가 다가오고 있으면 충돌을 방지해준다는 거죠.
평행 주차 상태에서만 작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평행 주차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괄호치고 신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구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처럼 속도 그리고 간단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설정한 방식 이런 것만 뜨는 방식인데 이 신형 디스플레이는 일단 디스플레이 크기도 좀 더 넓어지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그래픽도 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위 차량도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GV70, G80 이런 거 모두 신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모하비에서 이런 변화가 적용된 점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자세 제어 역시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에서는 이미 K9에서 한번 선보인 기능이죠. 상품성이 개선된 모습도 있습니다. V6 3.0 엔진이 환경 규제에 맞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오르간 타입 엑셀 페달 원래 없었나요? 오르간 타입 악셀 페달이 생겼고요. 승차감을 개선하고 MVH 성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MVH 성능이 강해진 부분인데요. 전면 유리와 그 일렬 유리는 유리를 차음 유리로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방음이 되도록 했고 문짝에도 방음제를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엠블럼이 원래는 기아 엠블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하비 엠블럼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셀토스도 역시 앞범퍼 부품에서 기아 자동차 새로운 로고가 들어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카니발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아차에 새로운 마크를 달고 제조되고 있는 모습도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수 있으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석 승객 알림이 있는데 옆에 승객 감지 센서 미적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석 승객 알림을 해주죠? 아무튼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토우이치 그러니까 트레일러 견인 패키지로 이제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펠리세이드처럼 셀프 레벨라이저와 그 다음에 차달 보강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순정 견인고리가 제공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프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순정 상태로 견인력이 증가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은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요. 기본형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4,869만원이고요. 그래비티 트림은 5,694만원입니다. 이제 그리고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표 구성도 싹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옵션, 그러니까 하위 트림에서 선택이 불가능했던 옵션을 이제 이렇게 쏙쏙 골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풀옵션으로 가도 저기서 옵션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비티 트림에서 6인승 시트 105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100만원, 렉시콘 패키지 95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90만원, 그 다음에 썬루프 40만원까지 추가하면 옵션 가격만 한 43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풀옵션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제외하고 6,12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모하비 가격도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HDA2가 적용된 모하비를 만나봤습니다. 모하비도 이제 도망을 갔는데 렉스터는 어떻게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지 이게 좀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모하비를 구입하시려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2021년 소식이 나오면 그때 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셔스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